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 작업이 부실투성입니다. 재선충 완전 방제에 또 실패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해 2천억 원에 가까운 행정기관 민간 위탁 사업을 통해 예산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주먹구구식 관리 감독이 문제입니다. 제주 도민들을 상대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수억 원대 이익을 챙긴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년 동안 도박에 건 돈이 1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봄철 꽃가루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꽃가루 발생량이 늘어 호흡기나 아토피 환자 등은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재선충을 옮기는 솔수염 하늘소 우화 시기를 앞두고 방제 작업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 결과 계획부터 사후 처리까지 부실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재선충 완전 방제에 실패하는 게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선충에 감염된 나무들이 하나둘 말라 죽고 있는 애월읍 중산간 지역. 잘라야 할 나무들은 빨간 페인트나 노란 끈으로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잎이 누렇게 변했는데도 표시가 안 된 나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숲에만 어림잡아 100그루 정도의 소나무가 말라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0그루 가까이는 제거 작업을 위한 표시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처음부터 선정이 부실하게 이루어진 데다 방제가 늦어지면서 계속 고사목이 발생하는 겁니다. 선목 자체가 틀렸고요. 70% 죽지 않은 이상은 소나무가 안 죽는다 이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였고요. 기사를 몇 프로네. 결론은 거기 나무를 하나 못 빼고 왔어요. 잘라낸 소나무는 약을 뿌린 뒤 천을 덮어 공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솔수염 하늘소 유충을 죽이기 위해 훈중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바람에 포장이 해지거나 곳곳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몇 군데는 아예 포장이 벗겨져 고사목들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방제한 곳에 또다시 재선충이 발생하는 한 원인입니다. 덮어놓은 걸 잘못 지대 얕게 지더라니까 바람 세가니까 벗겨지는 거잖아. 나무를 베어내는 데만 급급한 주먹구구식 방제 작업으로 1,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쓰고도 소나무 숲은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최근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아끼기 위해 행정기관의 업무를 민간기관에 맡기는 민간 위탁 사업이 여러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 세금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북부광역 폐기물 소각장. 2003년부터 소각시설을 설치한 업체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효율을 높이고 비용도 아낄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남부 광역 폐기물 소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두 곳에서 지출한 위탁 예산은 지난 2013년 101억 원으로 5년 전보다 67% 증가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예산보다 많게는 2배까지 더 지출했습니다. 독점적인 기술이나 업무 능력을 갖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계획을 하게 되면 또 다시 재계획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또 지역적으로 좁다 보니까 경쟁 업체가 없기 때문에 다시 또 예산을 또 증액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업체에 끌려다니는 그런 경우가. 이처럼 행정기관의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사업비는 연간 1,891억 원. 제주도 전체 예산의 5%에 이르지만 사업에 대한 관리는 부실합니다. 각 부서별로 업체와 계약을 한 뒤 업체 보고를 받고 자체 평가를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타당성 조사, 업체 선정, 회계의 투명성 등을 담보할 조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방의 경우 위탁 사업의 계획이나 변경, 예산 증액 등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 사업들이 대부분이 수계획으로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강화시켜서 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 사후 감사도 철저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 위탁 사업을 총괄 관리할 전담 조직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 내 경영계와 노동계, 행정기관이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제주도 노사민정협의회는
오늘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청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업무 협약을 맺고 산업 평화의 섬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기권 장관은 원희룡 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내년에 근로자들을 위한 건강센터를 제주에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오늘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정부가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게 아니라 계약하고 있다며 이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서귀포 시내 사무실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수억 원대 이익을 챙긴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부분 제주도민들인데 2년 동안 도박에 건 돈이 100억 원을 넘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경찰들이 한 빌라 안을 수색합니다. 방마다 서너 대의 컴퓨터가 켜져 있고 화면에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들이 열려 있습니다. 야, 내려와. 31살 진모 씨는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해 돈을 거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왔습니다. 2년 동안 회원 2,700여 명이 건 돈은 62억 원, 진 씨가 챙긴 이익만 5억 원이 넘습니다. 한 회원은 7억 원을 베팅했다 1억 원을 잃기도 했습니다. 또 허모 씨와 양모 씨, 고모 씨 등도 서귀포 시내에 각자 사무실을 차려 수십억 원대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억에서 3억 원 가량의 이득을 챙겼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대포폰과 대포 통장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도박 사이트 같은 경우에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이제 가입자들이 있는 반면에 이번 건은 특이하게 도민들 상대로 주로 운영한다는 점이 좀 다른 점이겠습니다. 경찰은 진 씨를 비롯한 도박 사이트 운영자 17명과 2천만 원 이상 고액 도박자 52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도내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까지 제주 지역 가계대출 잔액은 6조 3,300여억 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1,281억 원 늘었습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이 971억 원 증가한 데다 관광객 증가세를 타고 관광과 숙박시설 건설을 위한 시설자금 대출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요즘같이 꽃가루가 날리는 시기엔 알레르기 있는 분들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기후변화로 꽃가루 발생량이 더 늘었다고 하는데 비염이나 천식, 아토피 환자 등은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푸른 소나무 숲이 온통 희뿌였습니다. 봄바람에 송화가루가 날리는 겁니다. 숲길을 산책하는 사람들은 마스크까지 착용했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엔 좀 바람이 좀 많이 불어가지고 이 노란 꽃가루가 많이 날렸어요, 어저께. 자동차들은 황사가 지나간 듯 꽃가루를 뒤집어 썼습니다. 야외에 주차된 차량들을 이렇게 손으로 문지르기만 해도 많은 양의 꽃가루가 묻어납니다. 병원도 북새통입니다. 꽃가루 때문에 알레르기성 결막염과 코막힘 등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콧물이 생기고 부종, 코 안에 점막이 부으면서 코막힘 현상이 생깁니다. 또한 이러한 콧물들이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 증상이 있어서 지속되는 기침을 하거나 목에 가래가 걸리는 느낌도 들 수가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꽃가루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어 비염이나 천식, 아토피 환자 등은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기후변화와 함께 이 꽃가루 양은 더 점점 많아지고 있고 항원력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자들은 앞으로도 더 증가할 것으로. 꽃가루가 날릴 경우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외출 시에는 피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마스크와 긴팔 옷을 착용해야 한다고 전문의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산간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제주시 19.2도, 서귀포시 19.9도 등으로 평년과 비슷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9도에서 13도, 낮 기온은 19도에서 22도로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대기가 건조해 건강과 산불에 유의해달라고 제주지방 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 애월읍 상가리 주민들은 오늘 도민회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절차를 무시한 채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한 상가리 관광지 개발 사업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산간 난개발 방지와 상가리 공동 목장의 유지를 위해서 도의회는 환경 영향 평가 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숙박시설과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상가리 관광지 조성 사업은 지난 17일 조건부로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해 도의회 동의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제329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중산간과 오름 등의 개발 행위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강경식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애월읍 상가리 관광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무효 여부를 가리고 담당 공무원을 문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성지 의장은 폐회사에서 도정 질문과 교육 행정 질문에서 제기된 지역 현안에 대해 후속 대책이 바로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제49회 제주도민체육대회가 내일부터 사흘 동안 서귀포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체전은 내일 오후 3시 서귀포시 강창학 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58개 종목의 선수와 임원 등 19,000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한편 제1번 관동도민회를 비롯한 제외도민 62명은 투어와 제기차기 등 민속 경기에 참가하고 고향 탐방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